기타 심장질환인 심근병증과 자심실 비대에 대해 저번 강의 영상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다른 심장질환과 선천성 이상인 중격 이상에 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앞에 설명한 질환들은 심장 초음파 진단이 필수이고 중증 평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질환들을 설명을 했고 다뤘습니다. 이번 마지막 시간에는 심장 초음파로 진단할 수 있는 질환인 감염성 심내막염과 심낭 질환과 심장 내 병변 그리고 선천성 심장질환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다른 질환들이 많이 있지만 임상에서 접할 수 있고 심초음파에서 평가하고 진단할 수 있는 질환들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감염성 심내막염은 심장의 판막과 심내막에 생기는 세균성 감염으로 증식물인 베제테이션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판막이 파괴되고 기능 부전이 생기는 응급질환입니다. 환자는 고열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흔히 발생되는 부위는 대동맥판이나 승모판입니다. 이 심초음파를 봤을 때 제일 강력한 진단 소견은 감염성 증식물인 베제테이션을 발견을 하는 겁니다. 이 베제테이션은 불규칙한 고액고의 덩어리로 초음파에서 보입니다. 이 베제테이션은 색전증의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강력한 소견입니다. 그리고 베지테이션이 생기고 세균성 간염이기 때문에 판막이 그로 인해서 파괴가 되고 판막점이 천공되거나 건삭이 파열돼서 판막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MR이나 AR이 생기고 급성 심부전 발생 위험이 커지는 것입니다. 합병증으로는 농양이 생겨서 이 대동맥근이나 승판윤에 압세스가 형성이 됩니다. 압세스가 있을 때는 예후가 좋지 않은 것을 시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초음파에서는 심장 기능을 평가를 해주는데 급성 역류가 있을 때는 자심실 용적이 과부하돼서 심실 박출량이 급성으로 저하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염성 심내막염은 급성으로 심부전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베제테이션은 색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증식물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서 혈류를 타고 전신으로 이동하는 것을 색전증이라고 합니다. 좌측 심장의 순환기로 이동해서 뇌혈관을 막아 뇌졸중을 일으키거나 비장이나 신장 등의 경색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염성 심내막염은 이 심장 초음파에서 빨리 발견을 해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증식물이나 농양이나 누공 등은 놓치기 쉽기 때문에 미세한 합병증 진단에서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흉식 초음파보다는 경시도 초음파가 필수입니다. 초음파 화면을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파라스테날 룽 엑시스에서 마이트랄 밸브를 여기 자세히 보면 뭔가 고에코의 덩어리가 이렇게 판막에 붙어서 왔다 갔다 같이 움직이는 게 보이죠. 이게 증식물이 붙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에이피컬 뷰인데 여기도 승모판을 보면 승모판 천 쪽으로 이렇게 고에코의 덩어리가 보이고 여기 MR도 좀 보이죠. MR, 심한 MR이 보입니다. 이거는 급성으로 승모판의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이럴 때는 진단을 내려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번 영상은 경시도 초음파 영상입니다. 경시도 초음파 영상인데
지금 아우틱 밸브에 뭔가 붙어서 이렇게 고에코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죠. 그리고 AR도 심한 AR이 보입니다. 여기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오죠.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보이죠. 자세히 보면 이 베지테이션이 보입니다. 여기도 보면 자세히 더 보이죠. 그래서 AR도 심하게 나왔고, 그리고 이쪽 화면을 보면 여기 아우틱 밸브에 여기 보이죠? 여기 증식물이 작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초음파는 안 보여요. 이건 되게 증식물이 작은 겁니다. 그래서 이 경시도 초음파로 봐야지만 보이는 경우예요. 지금 여기 AR이 심한 AR이 있습니다. 심낭은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 근육성 주머니인데 심장을 보호하고 안정화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바이러스 감염이나 세균 감염 또는 외상이나 심근경색증 등의 조직에 손상이 됐을 때 심낭에 액체가 고이게 됩니다. 초음파로는 이 무에코로 보이고 심낭벽의 두께가 증가합니다. 이는 염증이 동반됨을 시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정상 영상을 보면 후벽 뒤쪽으로 고에코의 섬유 근육의 에코를 보여야 정상인데 아래 영상을 보면 이렇게 시스틱한 후벽 뒤쪽으로 시스틱한 이퓨전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삼출액이 보이면 이퓨전이 보이면 심장 후벽과 심낭 사이의 공간 거리를 측정을 해서 삼출액 양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 후벽과 여기 보면 심낭 공간 사이에 여기를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10mm 이하일 때는 경도고 10mm에서 20mm일 때는 중등도로 평가를 하고 20mm가 넘으면 중증으로 우리가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심낭 삽출은 여러 부위에서 관찰되지만 적은 양의 경우에는 서브코스탈 포챔버에서 가장 잘 관찰이 됩니다. 여기 보면 서브코스탈 포챔버죠. 여기에 무에코에 시스틱한 심장의 바깥쪽에 이렇게 액체가 보인 게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어사이치도 있고 플로라 이퓨전도 있고 페리카디알 이퓨전도 다 관찰이 됩니다. 여기 보면 여기 적은 양이죠. 여기 양이 페리카디알 이퓨전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어사이치고 그리고 이 많은 양의 플로라 이퓨전이 보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양일 때는 이게 작은 양이죠. 때는 서브코스탈 포챔버로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심낭 삼출액이 심장을 압박하여 심실의 이완기 충만을 방해를 하고 심박출량을 급격히 감소시키는 응급상황인 경우가 심장 압전입니다. 이 심방은 벽이 얇고 낮은 압력에서 작동하므로 압력에 취약합니다. 같은 이유로 우심실이 좌심실에 비해 압력이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심방, 우심실을 순차적으로 압박하여 심장 충만에 장애를 일으켜 심박출량의 감소를 유발을 합니다. 심장 압전은 숨을 들여 마실 때 심박출량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런 이유로 심장 압전을 심초음파로 진단하려면 심장 삼출과 여기 심장 삼출이 보이죠? 여기 심장 주변에 삼출액이 보입니다. 시스틱하게. 그리고 심박출량의 과도한 변화를 호흡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우심실이 이완기 때 높아진 심낭의 압력 때문에 안쪽으로 이렇게 찌그러지는 현상도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보면 우심실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죠. 그리고 이런 그 오른쪽 심실이 찌그러졌다는 거는 외부 압력이 높아졌다는 징후이고 이 심낭 앞점에 뚜렷한 이 소견입니다. 그래서 초음파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우심실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죠. 그리고 삼출액이 시스틱하게 보입니다. 이런 경우 심낭 압전이 보이면 응급 상황인데 이런 상황은 심박출량이 감소돼서 저혈압이나 쇼크가 와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낭 압전의 가장 직접적인 관찰은 삼출액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플러 평가로 호흡에 따른 좌심실 박출량을 추정을 하는데 스모판에 CW를 시행하여 흡기 시에 스모판 혈류 속도가 25% 이상 감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낭 내 압력이 커져서 우심실벽이 이완기 때 안쪽으로 찌그러지고 수축기에 우심방벽이 안쪽으로 찌그러집니다. 또한 호흡기 시 심실 중격이 좌측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IVC가 확장되어 있고 IVC는 원래 숨을 들여 마시면 이 콜랩스가 돼서 이 직경이 작아져야 되는데 그런 현상들이 소실이 됩니다. 앞서 설명한 초음파 특징을 영상을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심낭 압전은 심낭 참출액이 있을 때 압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여기 이퓨전을 발견을 하는 겁니다.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시스틱하게 삼출액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승모판에 PW를 실행을 해서 이완기능 평가할 때 E파와 A파가 있었죠. 그래서 숨을 내쉴 때랑 그리고 들여 마셨을 때 E파의 차이가 25% 이상일 때는 심낭 압전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호기시, 여기는 흡기시죠. 그래서 이렇게 E파의 여기 속도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압축성 심낭염은 심낭이 만성염증으로 두꺼워지고 섬유화되며 석회화되어서 딱딱해진 상태입니다. 딱딱해진 심낭은 심장이 수축하는 것은 크게 방해하지 않지만 혈액을 가득 채우기 위해 심장이 늘어나는 것을 물리적으로 억제합니다. 늘어나지 못하고 고정된 용적은 심장이 마치 단단한 껍질 안에 갇힌 것처럼 심실 내 압력과 심낭 내 압력이 모두 높아집니다. 고정된 심낭 공간 내에서 호흡에 따라 심실 간의 압력과 부피가 급격하게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서 이 심실 충만 혈류에도 호흡 병도성이 크게 증가를 합니다. 여기 화면에서 영상을 보고 설명을 할게요. 여기 보면 우리 엑스레이 사진에서도 여기 심장 주변으로 이렇게 석회화된 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칼시파이드 됐고, 그리고 CT에서도 보면 여기 주변이 이 석회화되진 않았는데 약간 섬유화된 그 영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서브코스탈 홀챔버에서도 이 칼시파이드 된 건 아니지만 섬유화돼서 약간 이 심낭이 두꺼워져 있다는 느낌이 여기 보입니다. 압축성 심낭염의 구조적 특징은 심낭 두께가 3mm 이상으로 증가를 하고, 그리고 심낭에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석회화가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심실 중격의 이완기 초기에 급격히 튀어오르고 호흡에 따라 심하게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도플러를 봤을 때는 호흡을 흡기 시에는 승모판 유입 혈류가 25% 이상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삼천판 유입 혈류는 40% 이상 오히려 흡기 시에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간정맥 혈류는 호기시 확장기 역류 혈류가 이렇게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폐정맥은 호기시 수축기 혈류가 감소를 하게 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마이트랄 밸브에 PW를 실행을 해서 이파의 속도가 여기 아까 설명했듯이 숨을 들여 마실 때 여기 25% 이상 저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마이트랄 애널루스의 TDI를 해서 심근의 속도를 보면 E' 값이 12.7이면 정상인 거죠. 그래서 압축선 심낭염을 진단을 할 때는 이렇게 이파가 이 호흡에 따라서 숨을 들여 마실 때 감소를 하고, 그리고 TDI를 메디알 마이트랄 애널루스에 놓고 TDI를 실행을 했을 때 이 프라임 값이 정상이면 압축성 심낭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심각 내 병변에는 혈전과 믹소마인 양성 종양이 있는데 이 혈전은 이 심장 내부의 벽이나 판막에 부착되거나 떠다니는 혈액의 응고 덩어리입니다. 발생은 심장 기능이 약해져서 혈류의 흐름이 약해지는 경우, 예를 들면 심방세동이겠죠. 그런 경우 혈류가 정체돼서 이 혈전이 생기거나, 그리고 심근경색 후에 심실벽이 손상되고 감염성 심내막염 등으로 인해서 판박이 손상된 경우 혈전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이 쉽게 응고되는 과응고성 상태일 때도 스럼보시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스럼보시스는 발생 위치에 따라서 나누는데, 심방세동인 경우는 좌심방의 E에 LAA죠. 거기에 잘 살펴보면 이 스럼보시스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전신 색전 등으로 가서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천부 쪽의 벽이 손상된 후, 이거는 이제 MI 이후에죠. 그럴 때는 좌심실에 스럼보시스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것도 전신 색전증 위험이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우심실 기능 부전이나 삼천판 역류 등으로 인해서 우심방, 우심실에 스럼보시스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폐색전증의 위험성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동성 혈전이라 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혈전은 심부정맥 혈전증에서 폐로 이동하기 때문에 급성 폐색전증으로 급사의 위험성이 있는 아주 위험한 케이스입니다. 스럼보스에 대해서 초음파 영상을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LAA의 심방세동 시 혈전이 잘 생긴다고 했는데 여기가 좌심방이죠. 여기에 노말 아무것도 없죠. 노말한 영상이에요. 그런데 여기 아래에 영상을 보면 스럼보스가 있어요. LAA에 좌심방 위에 이렇게 동그랗고 약간 밝은 에코에 이 덩어리를 볼 수가 있죠. 이런 거는 이 심방세동이 있을 경우 여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 화면을 봐도 LA가 상당히 좀 커져 있죠. 그리고 이쪽 오른쪽 영상을 보면 에이펙스에 이렇게 고액고의 덩어리가 보입니다. 여기 에이펙스에 붙어서 이렇게 보이죠. 이런 경우는 에이펙스 쪽에 MI가 있어서 손상된 경우에 이 스럼보스가 생긴 경우입니다. 심장의 종괴는 흔치 않고
운발성 종양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심방 점액종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발생 위치는 75% 이상이 좌심방에서 발생하고 심방 중격의 난원화에서 주로 보입니다. 심초파의 특징은 경계가 명확하고 그리고 둥근 모양의 고액코의 덩어리로 이렇게 보입니다. 움직임이 있고 이 이완기의 줄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크게 흔들리거나 승모판 입구를 향해 마치 추처럼 떨어지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 믹소마는 이 색전증이나 급성 혈류 장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발견되면 치료는 수술적 제거를 하는 게 치료입니다. 영상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파라스테날 롱 엑시스에 비해서 여기 LA의 고에코의 덩어리가 보이죠. 그리고 승모판이 열릴 때마다 이완기죠. 이완기 때 이렇게 마치 승모판막 쪽으로 추가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이동을 하는 고에코의 덩어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R잭도 보이죠. 여기 이 믹소마 때문에 2차적으로 MR이 이렇게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 화면을 보면 LA에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둥근 고액고의 덩어리가 또 보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여기 보면 2차적인 MR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서 봐도 좌심방이 좀 커져 있는 게 보이죠. 여기 화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트롬보시스랑 구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심장의 점액종과 심장 내 혈전은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가지를 심초음파 한 가지로 정확히 구별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이 부착 위치나 움직임의 형태 그리고 임상적인 배경을 고려하여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장을 한 학기에 다 다루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천적 심장질환인 심방중격 결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ASD는 좌심방과 우심방을 나누는 벽인 심방중격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구멍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흔한 성인의 선천성 심장질환의 종류입니다. 혈류 이동은 압력이 우심방보다 좌심방이 높기 때문에 압력 차이에서 혈류는 이 좌심방에서 우심방으로 이동을 합니다. 원래는 그 혈류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벽 구멍이 남아있기 때문에 좌심방에서 우심방으로 가는 혈류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심장이 과부하가 생기고 우심실이 확장되면서 기능 부전이 생기면서 폐동맥 고혈압으로 가게 됩니다. 이 ASD의 유형은 결손 위치에 따라서 구별을 하는데 2차공 결손이라고 중앙부에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 노말한 거는 구멍이 없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 2차공 결손이라고 중앙 부위에 결손 부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차공 결손인 ASD는 여기 승모판 막 근처에 마이트랄 밸브 막 여기 근처에 결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맥동 결손은 여기 보면 이 풀모라리 베인이나 요 가까이 심방의 중격 상부죠. 가까이 결손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AS인 경우는 결손을 관찰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결손의
위치에 따라서 유형과 크기를 관찰을 해주는 겁니다. 그 관찰을 해서 치료 방법의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여기 크기를 잴 때는 이 결손 부위에 2D에서 이 길이를 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라도플러로 이렇게 단락의 양을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단락의 양이 많을수록 위험도가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심장이 확장이 되죠. 그래서 우심방과 우심실의 크기가 여기 한눈에 봐도 증가되어 있죠. 우심장이 여기도 증가되어 있고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 과부하가 생겨서 우심부전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심실중격의 움직임이 우심실이 커져 있기 때문에 심실중격 운동이 이상 운동을 보입니다. 그리고 삼천판 역류 속도를 재서 폐동맥 압력을 추정을 하는 건데 폐동맥 고혈압의 진행 여부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삼천판에 역류가 있는지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정맥동 결손은 폐정맥이 우심방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맥동 결손은 아까 폐정맥 쪽 가까운데 결손이 생기는 건데 이런 경우는 수술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장 초음파에서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번 영상은 ASD의 결손의 위치가 다른 거를 보여주겠습니다. 이 영상은 왼쪽에 있는 영상은 1차공 결손이라고 승모판막 근처에 있는 결손 부위입니다. 여기 칼라를 띄웠고 그리고 2D에서 보면 여기 결손 부위가 보이죠? 승모판막 근처에 결손 부위가 있는 1차공 결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영상을 보면 이 심방 중격의 중앙 부위인 2차공 결손입니다. 여기요 2D에서 이렇게 사이즈를 재주고 그리고 칼라도플러에서 혈류 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LA와 RV가 다 커져 있죠. 이유는 자신방에서 우심방으로 혈류가 흐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심부전이 생기는 거라고 해서 RA 그리고 RV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결손 부위가 넓을수록 많이 커져 있습니다. 심실 중격 결손은 자심실과 우심실로 나누는 벽인 심실 중격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구멍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혈류 이동은 이 압력이 좌심실이 더 높기 때문에 좌심실에서 우심실로 혈류가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우심실로 넘어간 혈액은 다시 폐동맥으로 흘러가며 폐순환계의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혈류량을 초래해서 폐순환 과부하가 생깁니다. 그리고 폐를 순환하고 돌아온 과도한 혈액은 다시 좌심방과 좌심실로 돌아와 이 좌심방과 좌심실에 용적 과부하를 일으킵니다. 장기적인 결과로는 만성적인 폐혈류 증가로 폐동맥 고혈압과 폐혈관 질환을 유발을 하고 심하면 이 혈류 방향이 역전되는 그런 상태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 위치에 따라서 유형을 구별을 하는데 막성부 결손은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심실 중격의 얇은 막성 부위에 위치를 하고 대동맥 판막과 삼천판막의 근처에 결손 부위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자연적으로 폐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부 결손인 경우는 이 심실 중격의 두꺼운 근육 부위에 위치하고 여러 개의 작은 구멍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은 구멍 크기는 자연 폐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유입부 결손은 심실중격의 삼천판막과 승모판막에 가까운 유입부 쪽에 위치하고 이런 경우는 판막 이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유출로 결손은 대동맥 판막과 폐동맥 판막에 가까운 유출로 쪽에 위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동맥 판막 기능 이상 AR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VSD의 심초음파 특징은 이렇게 결손을 관찰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칼라도플러를 켜서 이 2D에서는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락이 크지 않을 때는 칼라도플러를 꼭 실행을 해서 이 단락 부위에 칼라가 이 좌심실에서 우심실로 가는 칼라 유형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단락량이 많을수록 위험도가 증가해요. 그리고 좌심방과 좌심실이 용적 과부하로 이렇게 아까 커진다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 심실 간의 압력차를 추정하는 것은 CW로 VS를 통과하는 최고속도를 잽니다. 그래서 수축기 압력차를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폐정 3,000반 역류 속도가 있을 때는 여기 폐동맥 압력을 추정을 해서 폐동맥 고혈압의 진행 여부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VSD는 이 위치에 따라서 결손 위치에 따라서 유형을 나누는데 영상을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영상은 근육부 결손인 VSD인데 심질 중격에 두꺼운 근육 부위에 위치하고 여러 개의 작은 구멍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칼라도플러 꼈을 때 여기 아주 작은 구멍이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 칼라도플러 아니면 2D로는 결손 부위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칼라도플러가 필수적으로 사용이 돼야 되고 그리고 여기 파라스테날 롱 엑시스부에서는 더 자세하게 보이네요. 그쵸? 여기 보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막성부 결손입니다. 이거는 막성부 결손은 여기 이 심실 중격의 얇은 막성 부위에 위치하고 이 대동맥판과 삼천판막 근처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 경시도 초음파로 본 거죠. 그래서 이 부위에 결손 부위가 있는 거예요. 이 부위. 이 경시도 초음파에서도 아주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칼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이죠. 결손 부위가 여기 보입니다. 아주 작은 구멍이라 칼라도플러에서만 보이는 거예요. 여기도 여기입니다. 2D 봤을 때는. 이렇게 중격결손을 자세히 봐야 하는 소아 심장 초음파는 따로 챕터를 나누어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한 학기이기 때문에 자세히 하지는 못합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은 따로 찾아서 공부를 자세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장에 관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이니 반복해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